중국 CNC에서 알려드립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중국의 유명 온라인 영상 플랫폼이 마비 직전입니다. 중국 국적을 버리겠다는 내용의 라이브 방송 하나 때문에 중국 정부도 발칵 뒤집혔는데요. 전직 중국공안 출신 류천광이라는 인물이 라이브 방송 도중 한국인으로 귀화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폭탄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라이브 방송을 한 후 5분 만에 해당 영상이 삭제됐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수천만 명이 봤기 때문인데요.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그의 영상을 보고 분노하거나 시위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이런 네티즌들의 강경한 반응에 더욱 당황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족 공안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조국을 버렸을까요? 도대체 류천광이라는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무슨 말을 했길래 이토록 중국의 매스컴이 시끄러운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인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귀화 선언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 이름은 류천광입니다. 저는 중국공안이었습니다. 중국공안부 국제범죄수사국 소속이었죠. 15년간 중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조선족 3세대로 태어나 중국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제 절친 리샤오펑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날이었죠. 고수익 IT 일자리를 찾아갔다가 사흘 뒤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저는 즉시 중국공안부에 긴급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일은 손대지 마라. 외교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다. 제 친구가 실종됐는데 중국 정부는 외교가 우선입니까? 저는 다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리샤오펑과 같은 회사에 지원했던 중국인들도 모두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명백한 조직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답은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하지 마라. 명령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명령이 우선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본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중국공안 명찰을 내려놓고 사표를 썼습니다. 중국공안 상관이 소리쳤죠. 미쳤나? 연금도 경력도 다 날리겠다는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친구의 생명보다 무거운 연금은 없습니다. 사흘 뒤 저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푸놈펜에 도착해 리샤오펑이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시엠립 외곽의 한 산업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담장이 사람 키의 3배, 철조망이 빽빽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은 안 나와요. 저는 현지 경찰서에도 중국 대사관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중국은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그 단지로 향했습니다. 담장 근처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외국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팔에 붉은 띠가 감겨 있었습니다.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우리 국민을 찾고 있습니다. 공식 수사팀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기자와 민간인들입니다. 정부도 경찰도 아닌데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이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교 문제라며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민간인들은 이미 여기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 오면 누가 옵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중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왔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구조팀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루트를 분석하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중국 공안부는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민간인들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한 남자가 한국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조선족이라 알아들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답니다. 경찰청, 외교부, 국정원까지 합동으로 움직인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인다고요? 민간인들이 며칠 움직였더니
한국 정부 전체가 나선 겁니까? 저는 중국 공안부에 보고서를 수없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민간인이 먼저 움직였고 한국 정부가 따랐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단지 내부 구조도 경비 동선, 내부 인원 명단까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직접 발로 뛰며 탈출한 사람들 인터뷰하고 정보를 모았답니다. 중국은 정부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민간인들은 발로 뛰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 남자가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인 12명, 중국인 8명, 베트남인 5명, 태국인 3명. 그리고 그 명단 속에 리샤오펑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틀 전에 탈출한 사람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리샤오펑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까? 중국 정부가 포기한 친구를 한국 민간인들이 찾아낸 겁니까? 다음 날 새벽 한국 구조팀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부 합동수사팀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봤습니다. 한국 민간인이 시작했고 한국 정부가 완성했습니다. 중국은 명령만 내렸습니다. 한국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단지 안에서 목격한 한국의 진짜 모습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중국 공안 15년 경력으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리샤오펑을 발견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포기한 친구를 한국인들이 구해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친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단지 안에서 한국이 펼쳐 보인 구조작전을, 그 체계를, 그 속도를, 그 완성도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적에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자국민을 지키는 힘이 무서운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도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무서운 겁니다. 중국은 명령으로 국민을 막았습니다. 한국은 행동으로 국민을 구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그날 똑똑히 봤습니다. 중국 공안 15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중국인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한국이 제 중국 인생 15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망고단지. 그곳은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름은 달콤했지만 실상은 지옥이었습니다. 한국 구조팀과 함께 단지 근처로 다가갔을 때 저는 그 어둠의 실체를 봤습니다. 고철 담장이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철조망이 담장 위를 뒤덮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목격한 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기자 한서준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곳 안에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방법은 찾을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한서준의 팀은 모두 민간인이었습니다. 기자 2, 전직 군인 1, 인권활동가 1. 누구도 정부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데요. 한서준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언론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정부는 조심하라고 합니다.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여기 있는 겁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한국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대답이 제 내면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뭘 배웠습니까? 명령을 따르라고 배웠습니다. 비교하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날 밤 한서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단지 내부 구조도였습니다. 탈출한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대로 그렸죠. 지도는 정교했습니다. 건물 배치, 경비 동선, 감시 카메라 위치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공안도 이 정도 정보는 쉽게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민간인들이 며칠 만에 이걸 만들어낸 겁니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일 새벽 한국 정부 수사팀이 도착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합니다.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 수사팀이 온다는데 왜 당신들이 움직입니까? 정부가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우린 움직입니다.
그 눈빛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라고. 이게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제 15년 중국공안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서준의 팀이 단지 후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후문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한서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비원 둘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 타이밍을 노려야 합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경비원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지금입니다. 한서준이 담장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철조망 아래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한서준이 그 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경비원이 돌아온 겁니다. 한서준이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이 바로 코앞을 지나갔습니다. 경비원이 지나갔습니다. 한서준이 다시 움직이려는 순간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정부 수사팀이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서준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정부팀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린 민간인입니다. 정부가 움직이면 우린 물러나야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했지만 완성은 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작은 민간인, 완성은 정부. 중국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 정부 수사팀이 도착하는 걸 봤습니다. 경찰, 외교관, 국정원 요원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한서준 팀이 모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빨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한국의 실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 15년 경력으로 이런 작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민간인과 정부가 하나였습니다. 민간인이 정보를 모으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작전을 시작하면 민간인은 물러났습니다. 완벽한 협력이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정부는 명령만 내렸고 민간인은 침묵만 했습니다. 협력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정부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움직이는 나라라는 걸.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단지 안에서 목격할 한국의 진짜 모습은 이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수사팀이 단지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대 같았습니다. 하지만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협상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협력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라면 강제 진입했을 겁니다. 외교 마찰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법을 지키면서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조국의 침묵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날 목격할 한국의 진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지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국 정부 수사팀이 도착했으니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중국 공안 경력을 살려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본 실상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찰서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단지 내 인신매매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장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조사 중입니다. 언제부터 조사 중입니까? 저는 며칠 전에도 왔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서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외국인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전직 중국 공안입니다. 국제범죄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서장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여긴 캄보디아입니다. 우리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 협조해 주십시오. 서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조에는 비용이 듭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용이라고요? 네. 외국인 사건 처리는 복잡합니다. 행정비용이 필요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뇌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마입니까? 서장이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5,000달러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가 돈이라면 나는 지금 무일 뿐이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누가 리샤오펑을 구합니까? 하지만 제가 다음 순간 목격한 진실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한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5,000달러요. 한서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이곳이 그런 곳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린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협조를 못 받는데요. 협조 없이도 합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협조 없이 어떻게 수사합니까? 중국 공안이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비교하기가 민망했습니다. 한서준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 청년들이 철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 눈에 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리샤오펑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탈출한 사람이 몰래 찍어서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받았죠. 리샤오펑이 살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한국의 집념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리샤오펑을 포기했습니다. 외교 문제라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민간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구하고 정보를 모으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서준이 말했습니다. 우린 그를 구하러 갑니다. 중국인도요? 네.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일입니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일이라고요? 저는 15년간 중국 공안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명령으로 일했습니다. 국가로 일했습니다. 인간으로 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국가의 명령보다 한국의 행동이 더 강했습니다. 국가의 체면보다 한국의 의리가 더 진실했습니다. 한서준이 물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갑니다. 더 이상 중국 공안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구조팀이 모였습니다. 한국 정부 수사팀과 민간인 팀이 함께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인이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협력했습니다. 정부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단지에 진입합니다. 현지 경찰 협조 없이 진행합니다. 협조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와 직접 협상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허가받았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직접 협상했습니다. 부패한 현지 경찰을 우회했습니다. 중국은 어땠습니까? 외교 문제라며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외교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서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민간인들은 외곽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정부팀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간인이 정부를 지원한다고요? 중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명령하고 민간인이 따릅니다. 그런데 한국은 민간인이 시작하고 정부가 완성하고 민간인이 지원했습니다. 완벽한 협력이었습니다. 비교하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가 15년간 섬긴 중국은 뭐였을까? 명령만 내리고 국민을 지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민간인도 정부도 모두 사람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봤습니다. 명령 없이 움직이는 나라. 그것이 진짜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다음날 단지 안에서 목격할 한국의 진짜 모습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중국 공안 15년이 무너지고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망설이는 겁니까? 사람이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 친구도요.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뭐 했습니까? 보고서만 쓰고 기다리라고만 했죠? 우린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직접 갑니다.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공안 15년 동안 저는 뭘 했습니까? 보고서를 썼습니다.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민간인은 직접 움직였습니다. 비교하기가 민망했습니다. 갑니다. 함께 갑니다. 좋습니다. 그럼 따라오십시오. 하지만 제가 그날 목격한 한국의 실상은 제 경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망고단지 경계선 앞에 섰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한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갑니다. 위험합니다. 당신들은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데요. 우린 경찰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민간인은 묻고 있었습니다. 함께 갑니다. 한국 정부 수사팀이 먼저 진입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신호를 주고받으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 A 확보 완료. 팀 B 민간인 보호 우선. 저는 전혀 몰랐던 한국의 작전 방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보호 우선이라고요? 중국 공안은 목표 달성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민간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층 확보. 인질 발견. 한국인 3명, 중국인 2명 확인. 리샤오펑이 있습니까? 아직 확인 안 됨. 계속 수색 중. 한서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찾을 겁니다. 반드시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도 이런 눈빛은 없었습니다. 이게 국가의 힘인가? 한서준이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국민을 버리지 않는 나라의 힘입니다. 중국은 버렸죠? 맞습니다. 중국은 버렸습니다. 리샤오펑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단지 안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총소리는 없었습니다. 경비원 발견. 제압 완료. 부상자 없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을 쓰지 않고 제압했다고요? 중국 공안이라면 총을 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총 없이 제압했습니다.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작전 방식이었습니다. 한서준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민간인 팀, 대기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인질 인도 준비. 빨리 갑니다. 우리가 인질들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팀은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우린 구조된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뛰십시오.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인의 역할 분담이 완벽했습니다. 중국은 정부만 움직였습니다. 비교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후문으로 달렸습니다. 한국 정부 요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질들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온 겁니다. 중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왔습니다. 자기 국민만이 아니라 중국인까지 구하러 왔습니다. 한서준이 인질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움직이십시오.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 중국인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인인데요. 국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저는 전혀 몰랐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국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봤습니다. 중국은 자국민도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에서 중국인 한 명 더 발견. 이름 리샤오펑. 생존 확인.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리샤오펑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포기한 친구를 한국이 찾았습니다. 한서준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샤오펑이 나올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불빛 속에서 몇 명의 인질이 더 구조됐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모두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총보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사람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봤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가 뭔지. 무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나라. 명령이 아니라 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다음날 목격할 한국의 진짜 힘은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중국 공안 15년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샤오펑을 만났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2달 동안 지옥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포기한 친구를 한국이 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밤 목격한 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단지 근처로 다시 향했습니다. 아직 구조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경찰이 길을 막았습니다. 경찰 대여섯 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서준이 다가갔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우린 사람을 구하러 갑니다. 경찰 대장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오면 우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한서준이 물었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경찰 대장이 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외국인이 다치면 우린 책임 못 집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조직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중국도 이랬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범죄 조직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예상한 한국의 반응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서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경찰 대장이 웃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한서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에도 공식 항의하겠습니다. 경찰 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린 이미 양국 정부 간 합의를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방해하면 외교 문제가 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중국이었다면 조용히 물러났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비교하기가 민망했습니다. 경찰 대장이 주춤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한서준이 저를 봤습니다. 갑니다.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여기서 나온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누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힘.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서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그는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안에 우리가 본 진실이 있습니다. 단지 내부, 부패한 경찰, 그리고 구조 영상. 이걸 세상에 보여주세요. 저는 USB를 받아들며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주는 겁니까? 당신은 전직 중국 공안입니다. 이 진실을 중국에 알려야 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배운 건 보도 통제였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인이 저에게 진실을 퍼뜨리라고 합니까? 이걸 공개하면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누군가의 명령으로 사라져선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랐습니다. 진실은 명령으로 사라져선 안 된다고요? 중국에서 진실은 항상 명령으로 사라졌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묻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지키려 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한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단지 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사람들,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 구조팀이 그들을 구하는 장면.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숨기려 한 진실. 한국이 세상에 드러낸 진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한국 대사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붉은 태극 문양이 달빛에 스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중국은 진실을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은 진실을 지켰습니다. 중국은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비교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중국 정부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고. 진실은 명령으로 사라져선 안 되니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란 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들고 한서준을 찾아갔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틱톡에 올리겠습니다. 한서준이 놀랐습니다. 틱톡이요? 중국 정부가 즉시 삭제할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되기 전에 누군가는 볼 겁니다. 한서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중국 공안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저를 바꿨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양심으로 사는 법을.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하는 법을. 국적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그 모든 걸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곧 경험할 한국의 마지막 선물은 제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습니다. 폭로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USB 안의 영상을 틱톡에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올리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뀝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중국 공안 15년 경력이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진실은 명령으로 사라져선 안 되니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은정 선교사님입니다. 캄보디아에서 10년째 활동하고 계십니다. 은정 선교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류 씨, 하나님도 진실편에 서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와 함께 있다고. 한서준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으로 영상 파일을 송출하겠습니다. 류 씨는 이곳에서 틱톡에 올려주십시오. 동시에요? 네. 한국과 중국에 동시에 퍼뜨려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막기 전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서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보내는 겁니다. 저는 제 노트북으로 틱톡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전직 중국 공안이 폭로하는 캄보디아 인신매매의 진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준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응답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납치 사건 긴급 대응 본부를 구성했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긴급 대응 본부라고요? 네. 대사관, 경찰청, 외교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답니다. 저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 전체가 움직인다고요? 중국은 어땠습니까? 보고서를 묵살했습니다. 외교 문제라며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 전체가 나섰습니다. 비교 자체가 우습습니다. 한서준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뉴스 속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건 긴급 대응. 경찰청 특수부 캄보디아 현지 파견. 외교부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 항의.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온다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은정 선교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국민을 버리지 않는 나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그때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서준이 당황했습니다. 통신망이 차단됐습니다. 누군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통신 차단 수법을 압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호텔 지하에 통신 장비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달렸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공안 시절 배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통신 장비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메인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올렸습니다.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이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현지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가!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진실을 막을 순 없습니다. 남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피했습니다. 중국 공안 체포수를 사용했습니다. 남자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십시오.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서준이 환호했습니다. 됐습니다. 파일 송출 완료. 틱톡도 올라갔습니까? 저는 제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중국 정부는 뭐 하고 있었나? 한국 대단하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진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막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수백만 명이 봤습니다. 한서준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이 영상을 보도하고 있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전직 중국 공안이 캄보디아 인신매매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국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극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정 선교사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총보다 강했습니다. 진실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권력으로 진실을 막았습니다. 한국은 진실로 권력을 이겼습니다. 중국은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한국은 국민을 지켰습니다. 대조가 선명했습니다. 그날 저는 봤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가 뭔지. 무기가 아니라 진실로 싸우는 나라. 명령이 아니라 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 침묵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음날 목격할 한국의 마지막 모습은 저를 영원히 한국인으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중국 공안 류천광이 죽고 한국인 류천광이 태어나는 순간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영상이 퍼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마지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인질들을 구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동시에 중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중국 대사관입니다. 저는 류천광입니다. 전직 공안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친구가 망고단지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구조팀이 작전 중입니다. 중국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저는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일은 캄보디아 사법권에 속합니다. 우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아오라고요? 네. 중국으로 돌아오십시오. 친구는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중국은 끝까지 외면하는 겁니다. 명령만 있었습니다. 행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 순간 목격한 장면은 그 분노를 감동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단지 근처로 달려갔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서준이 보였습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자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리샤오펑이었습니다. 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인이 제 친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은 직접 와서 구했습니다. 비교가 무색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리샤오펑. 리샤오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광아.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서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살아있어서요. 당신이 구했습니까? 우리가 구했습니다. 한국이 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왔습니다. 그때 현지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멈춰라. 불법 침입이다. 한서준이 피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불법이요? 사람을 구하는 게 불법입니까? 경찰이 총을 겨눴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체포한다. 한국 구조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상자를 실은 채 계속 걸었습니다. 경찰이 길을 막았습니다. 한국 정부 수사관이 나섰습니다. 우린 한국 정부 공식 수사팀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경찰이 주춤했습니다. 한서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쏘시겠습니까? 그럼 쏘십시오. 하지만 우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서준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이라면 명령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목숨을 걸고 사람을 지켰습니다. 대조가 극명했습니다. 경찰이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비켰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지나갔습니다. 부상자들을 안전하게 이동시켰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울었습니다. 한서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말해야죠. 진실은 권력이 아니라 용기로 전해지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실은 용기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권력으로 진실을 막았습니다. 한국은 용기로 진실을 지켰습니다. 중국은 명령으로 국민을 버렸습니다. 한국은 행동으로 국민을 구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를요.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쪽이 더 강한 나라인지 알았습니다. 한서준이 구급차로 리샤오펑을 옮겼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리샤오펑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광아, 고맙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리샤오펑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국은 오지 않더라. 한국이 왔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왔습니다. 중국인인 저희를 구하러 왔습니다. 국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태극 문양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한국인으로 살겠다고. 한서준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야 괜찮아졌습니다. 한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환영한다고요? 한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한국인이면 한국인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인이었습니다. 중국 공안 15년보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이 더 강렬했습니다.
명령보다 양심이 더 소중했습니다. 권력보다 진실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중국은 침묵했고 한국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쪽이 더 강한 나라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경험할 한국의 마지막 순간은 저를 영원히 한국인으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기자단의 초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폭로 영상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조회수 5천만 회를 넘겼습니다. 한국 언론이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세계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퍼졌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류천광입니다. 전직 중국공안 수사관입니다. 저는 15년간 중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실종됐을 때 중국은 저를 막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교 문제라며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저는 그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 더 이상 침묵의 나라의 국민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진실을 선택한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은정 선교사가 준 기도문이었습니다. 빛은 어둠의 중심에서 피어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회견장 뒤편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빛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명령으로 국민을 막았습니다. 한국은 행동으로 국민을 구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한국은 국경보다 사람을 먼저 구했습니다. 명령보다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나라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한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한서준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십시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태극 문양이 새겨진 열쇠고리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그 열쇠고리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이미 한국인입니다. 마음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강한가? 군사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마음, 진실을 선택하는 마음, 약자를 돕는 마음. 그 마음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민간인과 정부가 하나였습니다. 이게 한국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나라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열쇠고리를 꺼내봤습니다. 태극 문양이 달빛에 빛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맹세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의 이름으로 산다고. 1년 뒤였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귀화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인 류천광이 됐습니다. 귀화 선서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서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 모두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서를 마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됐습니다. 중국 공안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 됐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은 저를 바꿨습니다. 편견을 깨부쉈습니다. 선입견을 무너뜨렸습니다. 국적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책임감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국민을 책임졌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강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한강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인으로 걸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제 나라의 불빛이었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국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위해 달려가고 진실을 위해 싸우며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선족이 아닌 한국의 국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 이름 류천광. 그 빛은 이제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